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준비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직후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달래기이자 동시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창선 북한의 국무위원회 부장 모스크바에 들렀다가 어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레물린 궁을 연속 3일 동안 방문했다고 네. 합니다. 그 얘기는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는데 저기서 뭐 하루만 있다가 오늘쯤 뭐 다시 평양으로 간다. 그러면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네. 근데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며칠 있는다, 한 4, 5일 정도 있는다 그러면은 의외로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또 모스크바 가려면 또 비행기 문제가 또 있어요. 네. 일전에 몇 년 전에 그 최룡해가 러시아 가다가 몽고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과연 모스크바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북미 간의 팽팽한 기싸움 차원에서 이 한냉전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를 김창선이 간 것은, 김창선은 그야말로 정상회담 준비하러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서 과거에는 뭐 등거리 정책 해가지고 네. 뭐 이용했다라고 하면, 중국 정상은 4번이나 만났는데 푸틴은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만날 때가 이미 지났죠. 작년 5월 달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러시아 외무장관 네. 여관에서 평양에 안 가는데 방문해가지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했는데 작년에 못 만났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4월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달 말 중국에서 1대1로 정상 포럼이 열리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네. 김정은 위원장, 이 세 사람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재 보면 말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무역 협상 때문에 네. 뭐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좀 좁은 상황이잖아요. 네. 반면에 러시아는 좀 더 자유롭게 북한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거나 네. 새로운 뭐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다음 달 말에 1대1로 포럼 네. 베이징에서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3국 정상이 만난다는 거는 플랜 B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러시아와의 단독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러시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1년에 3,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봅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의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 눈치를 안 보는 나라고, 또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의 제재도 받고 있으니까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는 꼿꼿이 고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핵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훨씬 더 강력한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쯤은 이제 푸틴하고 한번 만나려고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4월 말에 뭐 1대1로 포럼에서 3국 정상이 만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북방 삼각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걸 이제 네. 표명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변수가 무역 전쟁이 조만간에 타결이 돼서 미중 간의 이제 경제 부분에서 현안이 해결되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시진핑 주석은 지금 무역 전쟁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김정은을 그렇게 거기 베이징으로 와서 푸틴까지 만나게 할까, 조금 좀 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이미 예정된 네. 그런 뭐 수순 러시아 방문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결렬된 이후에 네. 실제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김정은은 적절하게 이 시기를 활용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이 핵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대화로 다시 이제 물꼬를 트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작년 5월 달에 러시아 외무장관 가서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도 직접 자기 입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그 가을에 있는 동방경제 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주기를 바랬던 건데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북방의 균형 정책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너무 지금 친중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주체 사상 측면에서도 너무 중국에 기우는 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이 마침 정상회담 공백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북한한테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지난 주말에 트위터하고 또 잠잠하잖아요. 지금 과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대화합시다 이렇게 또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미국의 동태를 지켜보면서 러시아를 충분히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래는 4월 한 16일부터 21일까지 정도에 김정은이 중국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 안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또 북미 회담이 되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바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은 4월쯤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진핑 주석도 또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즈음해서 평양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카드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카드였는데 이 카드를 현재 국면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북 제재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달래기 차원에서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이나 폼페이오한테 이제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냥 자기는 침묵을 지키면서 볼튼이 계속 떠들도록 놔뒀죠. 다분히 국내 정치적 용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딜로 배딜로 자칫하면 배딜이 될 뻔, 나쁜 딜이 될 뻔한 것을 그 딜을 안 하고 거래를 안 하고 갔는데 그게 오히려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조금 다그치면 자기가 지금 설사 북미 회담을 무산시켜서 그 뉴스로 코온 청문회를 덮었지만 요거 카드가 상당히 좋은 카드구나. 그래서 계속 북한을 다그쳐서 했는데 그것이 미국 국내에서는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 놔뒀던 건데 지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재무부가 또 제재를 하고 또 강력한 제재를 하려는데 이러다 판이 깨진다. 하노이에서 노딜로 간 것은 북한하고 협상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낮은 수준으로 협상하면 오히려 이 카드가 소멸되고 미국에서 비난을 받는데 그래서 이걸 덮고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기 위해서 놔뒀던 건데 잘못하면 판이 깨지면은 이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적절한 시기에 지금 트위트를 날려서 김정은의 그 후퇴하려는 김정은을 다시 붙잡은 거다. 근데 여기서 후퇴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4월 15일 태양절이나 뭐 최고인민회의 개막할 때쯤 해서 미사일 또 쏘면 판이 완전히 깨지면은 트럼프는 이거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선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지금 다시 협상으로 돌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북한 카드는 완전히 소멸된다. 그런 차제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협상을 하려는 카드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빅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남북 관계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한미 간의 또 이견이라든지 엇박자가 드러나는 것들을 또 막아야 될 거고요. 북미 간의 대화도 촉진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른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공동연락사무소 철수한 거는 북한이 한국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건 일종의 선물을 준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가만히 보면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중재니 중립을 지키고 또 미국하고 사사건건 북한이 보기에 사사건건 상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정부가 군사회담하자, 이산가족 화상상봉하자, 또 유해 발굴하자, 많은 걸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손해 본다 생각해서 일단 자기네만 철수한 거고요. 진짜 판을 깨려고 그러면 우리더라도 철수하라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불만만 표출하고 미국에도 메시지를 줬고 그게 통용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 날려가지고 다시 협상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라 하지만 거꾸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에게 중재는 아니지만 김정은 설득해서 결과를 알려달라 그랬고 또 북한도 저렇게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는 하자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결국은 지금 상황은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결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장 정리를 기다렸는데 특사 파견하고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하고 미국 가셔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북미 간에 다시 협상을 시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